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중요한 그 서울대학교, 그다음에 성균관대, 경희대학교 작년 학종 입결에 대해서 내신 성적과 비교과 사항이 어떻게 해서 대학 학생들이 합격했는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건국대학교 KU 자기추천 전형 입결 2022학년도 2021년이죠. 입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내신도 한번 알아보고 평가 기준이 뭔지도 우리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새롭게 지금 들어가기 전에 아래 구독 하단에 보시면 그 상담할 부분들이 있으면 그쪽 그 권현 아카데미 전화로 유선 전화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가 보죠. 화면을 공유를 하고요. 자, 보이시죠? 자, 건국대학교. 자, 작년 그 우선 학업 역량 부분부터 들어갈게요.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교과목, 국영수사과 등의 교과 성적은 적절한가? 그 외에 교과목의 교과 성적은 어느 정도인가? 또 유난히 소홀한 과목이 있는가? 학기별 학년별 성적의 추이. 경희대학교는 이게 하나로 뭐 이렇게 어긋남이 없이 좀 잘 잔잔하게 전과목을 잘하는 것을 봤다면 건국대학교 자기추천 전형에서는 추세를 봐요. 아직 이렇게 어느 정도로 라인을 타면서 올라가면서 떨어진 부분이 있는가, 또 소홀한 과목이 있는가, 이 부분이 약간 눈에 띄게 보이고요. 학업 태도는 새로운 지식을, 이거 항상 이건 다 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건국대학교 겹치는 거예요.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자기 주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교과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수업 내용을 이해하려는 태도였죠. 특히나 고교학점제 체제가 가고 지금 변화하고 이 과정에서 선택 과목에 대한, 그러니까 보면 일반 선택 과목을 성적을 잘 받으면 보세요. 다른 분들 얘기한 게 아마 지금 남아 있을 겁니다. 얼마나 이게 웃긴지 보세요. 일반 선택 과목을 잘 받으면 거기서 성적이 이미 1학년 때 다 갈린대요. 초반에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평가 과목은 필요가 없대요. 이건 ABC도 나오니까 성적 산출이 모호하대요. 필요가 없대요. 정말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디가 지금 일반 선택 과목은 100분율로 나오니까 그것만 잘 받, 고등학교 1학년 때만 잘 받으면 된대요. 누가 그래요? 교과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수업 내용을 이해하려는 태도 열정, 선택 과목하고 연결이 되죠. 2학년 때. 그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학점제, 교육부, 그다음에 대학교, 서울대학교, 연고대, 그다음에 보면은 뭐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입장들, 외대 입장들, 지금 학교에서 우리가 수업을 깔아놓고 있는 일반 고등학교 공교육, 어느 학교에선 대구에서는 뭐 아이비를 이미 공교육에서, 제주도 무슨 고등학교, 국제학교가 아닌 일반 고등 공교육에서는 아이비 과정을 제가 다 설명을 드렸죠. 그 설명을 왜 드렸느냐? 이 아웃풋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걸 다 보시고 이해를 하셔야 어떤 관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움직이는 걸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면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자기 주도적, 이건 경희대도 마찬가지고 서울대학교 일반전형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균관대도 비슷하고요. 교과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태도와 열정이 있어요. 자기 주도적인 거죠. 그런데 1학년 때 일반 선택 과목 100분 나오는 것이 다기 때문에 2학년 때 선택 과목이 A로 나오고 B로 나오면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건 중요하지 않고 1학년 때 내신이 중요하다? 누가 그래요? 보세요. 학업성취도. 그의 교과목, 진로 선택 과목도 교과목이에요. 어떤 학교는 심지어 아직 고교학점제가 되지 않았는데 강남에 있는 어떤 학교는 우리 아이를 의대를 다 보내기 위해서 심화 선택 과목을 이미 깔아놓고 있어요. 제가 또 보여드렸잖아요. 일일이 찾아가면서 그 학교의 생활기록 그 프로그램, 그 고교 프로그램을 제가 1학년, 2학년, 3학년 다 연관된 걸 보여드렸잖아요. 어디가 1학년 때만 100분율이 되었기 때문에 1학년 때 나오는 일반 선택 과목만 잘해서 내신은 1학년 때만 잘하면 끝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참 이걸 하면서 뭐가 중요한 거가 정말 중요하고 붙는 방법이 뭔지가 중요합니다. 대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자기주도로 노력하고 있는가? 교과, 진로 선택 과목도 교과, 심화 선택 과목도 교과예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태도와 열정이 있는가?
일반 아이들 이거 정말 아직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16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고교학점제가 이제 오면서 굉장히 지금 뭐 혼란스럽다고 해도 그 기조는 그대로 가고 있는 건데 아직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진로 선택 과목에 프로젝트를 하나 맡을 때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관련되어 있는 진로 역량을 어떻게 생기부를 구성하고 어떻게 만들어가고 그 내용을 세특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몰라요. 끝까지 모르고 계실 겁니까? 정말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이제는 어느 게 중요한지를 잘 판단하시고 보셔야 돼요. 어디 여기에 1학년 때 백분율로 나오는 일반 선택 과목의 성적이 나온다고 해서 2학년 때부터 절대평가가 물론 고교학점제가 되면 더 할 거예요. 깔아놓은 이제 그 과목의 선택폭들이 많을 거니까 해서 A, B, C로 나온다고 해서 1학년 때만 공부를 잘하면 된다. 그 성적만 중요하다? 어디에 여기에 그 말이 있습니까? 두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던 교과전형을 하던 교과전형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교과가 70%가 들어가는 거니까 30%는 비교과니까 거의 말하면 수능 같은 거죠. 수능 최저도 들어가. 교과는 최저가 들어가니까 수능 공부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목고 아이들이 유리합니다. 왜? 특목고라서 유리한 게 아니라 특목고에 갈 만큼의 베이스가 깔려있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을 보면 삼상고나 하나고나 이런 학생들을 보면 내신이 낮아도 수능 점수는 찐 1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이면 수능으로 가십시오. 가면 됩니다. 문제가 뭐예요? 수능 성적도 안 나와. 내신도 안 나와. 좋아요. 내신 안 나오는 것도 열심히 했는데 안 나오는 학생들이 있겠죠. 우리가 교과 성적을 얘기할 때는 다양한 방법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 성적만 갖고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몇 번을 지금 서울대부터 경희대부터 성대부터 지금 여기까지 지금 건국대까지 왔죠. 어떻습니까? 학업 성취도, 학업 태로, 탐구력. 다시 말하면 교과 성적도 보지만 성적만을 보지 않는다고요. 학업 태도에서 지금 교과 학력에서 뭐예요? 학업 역량에서 학업 태도도 봐요. 근데 이렇게 내용을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생계부를 요 영역에 맞게 요 구성에 맞게 이 평가 요소에 맞게 만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예요? 본인 생각에 이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신 그러면 성적. 자, 전공 계열이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량, 관련 교과 성취도,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이게 중요한 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본인 생각이 이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이 교과를 얘기하면서 성적만 잘 받으면 성적으로 대학 가는 게 학생부 전형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 보십시오. 눈을 뜨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탐구력. 교내 활동에서 학문에 대한 열의와 지적 관심이 드러내고 있는가? 이것이 어떻게 자 중3 3학년 때 영어는 모르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사탐을 했다가 예를 들어서 과탐을 했다가 뭘 빼고 뭐 열심히 안 해도 돼요. 뭐 그냥 이게 포인트만 잘 맞추면 됩니다. 요즘 이런 강의들 하죠.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거 했다가 6월 달에 이걸 했다가 하면 돼요. 되겠죠. 수능에서. 그것도 머리가 좀 있는 학생들이 되겠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묵묵히 자기의 본질적인 내면의 것을 깨닫기 위해서 선구자처럼 묵묵히 길을 가는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는 겁니다. 대학에서 공부요. 얄팍하게 여기서 수능에서 지금 6월달에 이거 넣고요. 8월달에 빼고요. 뭐 그래도 됩니다. 어느 공부가 6월달에는 하고 8월달에는 뺍니까? 수능은 되겠죠. 수능도 앞으로 바뀝니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들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2028년도가 되고 2030년도가 되고 이런 식의 어떤 사고방식으로는 그냥 그 순간의 기회를 보는 거예요. 우리 그 살 때 마치 그 기회를 타서 가듯이 공부도 그렇게 해요. 성공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앞으로 변하는 사회에서는 절대로 이런 방법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수능도 앞으로 뭘로 바뀝니까? 서술형 수능이 바뀌고 바칼로니아가 우리나라에 지금 상륙이 돼서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10년 앞까지 확실하게 예지해서 보여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말하고 사고하고 질문하고 쓰고 읽는 그러면서 내 능력이 개발되고 내 능력으로 바로 입시로 통용되는 이런 사회가 곧 이루어집니다.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을
준비를 해서 지금 그 과도기고 그리고 그 과도기에도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영역에서는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공부가 어떻게 6월 달에 뭘 했다가 8월 달에 과목을 하나 넣었다가 뺐다가 그렇게 됩니까? 공부는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꾸준하게. 내가 하고자 하는 걸 찾아가는 공부는 평생 하는 거예요. 그게 대학의 공부고 그것이 진정한 공부입니다.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뽑는 거예요. 아직 교과는 성적이 많이 좌지우지 된다는 거 보셨죠?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지만 서울대학교의 직유는 교과전형 성격이에요. 서울대학교 일반전형은 진짜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둘이 놓고 봤을 때 1.5등급 차이가 납니다. 서울대학교의 직유는 1.3등급, 1.4를 넘기면 힘들어요. 교과전형이 성격을 갖고 있는 직유는 종합전형이라고 하지만 진짜 종합전형의 성격을 갖고 있는 서울대학교 일반 우리가 전형은 2점대도 충분히 2.5등급 때도 붙어요. 제가 그거 보여드렸습니다. 자, 나한테 맞는 걸 하십시오. 이제는 아이를 성적에 끼워 맞춰서 억지로 되지도 않는 거를 그 성적에 수능이라는 성적에 끼워 맞춰서 되는 학생은 괜찮아요. 되지 않는 아이를 억지로 수능에 맞추지 마시고 이제는 아이에 맞게 전략을 세우십시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빛깔을 갖고 있고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어떤 마음속에 생각과 빛깔을 담고 있냐를 빨리 캐치하셔서 그거를 전략적으로 이제는 로드맵을 짜서 도와드리는 게 우리 아이들을 같이 가리키고 도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전략입니다. 자, 탐구력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전공. 자, 선택 과목 일반 진로는 교과목 학습단위 위계에 따라 제가 항상 위계성 그랬죠. 점점 높아지는 거. 이것도 하나의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억지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자소서를 자소설로 쓰는 아이들은 자소설이 왜 자소서가 자소설이 되냐? 그 안에 의미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억지로 뭔가를 의미가 있는 아이들은요.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해요. 그러다 보면 이 학습 단계에서 선택 과목에 대한 어떤 그 프로젝트와 이런 내용들이 다 내 성장 과정에 따라서 심화될 수밖에 없어. 이게 위계성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냐 의미가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단순 내신 몇 등급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의미가 있냐가 중요하다고요. 전공 계열과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노력을 했는가? 공통교육과정, 온라인 수업과정, 그 다음에 소인수과정. 내가 지금 우리 학교가 이게 없어. 그러면 그냥 다 포기하고 말 건가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온라인 수업도 찾고 프로젝트도 찾고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이걸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과정들을 다만 증빙은 정확하게 돼야겠죠.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누구한테 입학사항관들에게. 이렇게 말해서도 이게 눈에 안 들어오십니까? 그러면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대로 대학에서 뽑는 평가 기준과 관점들, 무엇을 공부시켜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전공 계열과 관련해서 과목의 성취 중요하죠. 그 다음에 관련된 동일 교과의 일반 선택 과목 대비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 수준 중요. 왜냐하면 내가 관심 있는 과목이 진로 선택 과목이니까 그 프로젝트를 했으니까 열심히 했으면 사실은 성적도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학교마다의 사정이 있고 열심히 했는데도 내가 우리 학교에 없어서 공통교육과정을 했더니 저 학교에 가서 다른 학교에서 들었는데 내가 정보가 좀 다른 학교다 보니까 성적이 안 나왔다. 충분히 자기소개서나 충분히 면접이나 충분히 세특에서 어필할 수가 있는 건데 세특에서 어필이 되려면 충분히 내가 하는 과정들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선생님과 공유해야겠죠. 학교 선생님들도 아이가 그 비전과 전략을 갖고 있는 아이냐 아무것도 없는 아이에 따라서 달라요. 모든 아이들을 다 그렇게 꼼꼼히 봐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내 전략을 갖고 비전을 갖고 선생님과 나누는 거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더 선생님이 봤을 때 이걸 정말 이 아이가 이렇게 한다면 그대로 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냥 놓고 알아서 되겠지는 없습니다. 진로 과목 활동과 경험, 자신의 관심 분야나 흥미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노력한 경험이 있는가? 그 다음에 교과 활동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에 전공 계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탐색한 경험이 있는가? 협업과 소통은 그 다음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 싶어하는 자 KU 자기추천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사회통합도 있고 기초생활 차상위 계층도 있고 농어촌도 있어요. 특성화 고교 졸업자도 있어요. 학업 역량 30, 진로 역량 40, 공동체 역량 30입니다. 자, 진로 역량이라는 단어가 올해부터 새롭게 바뀌기 시작했죠. 전공 적합성에서 진로 역량. 자, 400 플러스 300은 700이죠. 비교과 700, 학업 300 나눠집니다. 내신 볼게요. 건국대학교는 내신이 어떤지. 자, 면접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같이 보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하나만 볼게요. 분배적 정의와 공정한 분배에 대한 수업에 대해서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팩트를 물어보는 거죠. 아, 보니까 너가 이게 세특이 이렇게 돼 있구나.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볼까? 확률과 통계 수업의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관계를 이해했다고 했는데 그러한 내용이 뭐냐? 우선 내용을 물어봐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물리학 과목이 개설되지 않아 스스로 공부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냐? 어떤 자료를 찾아봤냐? 새롭게 알게 된 게 무엇이냐? 네게 무엇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는 학생부 종합전형 시간을 갖고 매 순간 진로를 향해서 뚜렷하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생계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성장시켜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자, 협업과 배려, 나눔과 배려. 동아리에서 솔리드 화학 제품 제조업의 위험성에 대한 조별 보고를 작성했는데 이것이 뭐 솔리드가 될 수도 있고 학교마다 여러분의 관심 분야에 따라서 다 다르죠. 본인의 역할은 무엇이었냐. 친구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치면서 자신감과 이해도가 향상되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가르쳤냐. 너가 한 게 무엇이냐. 그걸 효과적으로 해서 너만의 방식이 무엇이냐. 그걸 통해서 너가 의문점을 갖고 된 것이 무엇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너는 찾아서 어떤 답을 너가 찾았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과정이 아카데믹한 것도 들어가고요. 그 과정이 다이내믹한 것도 들어가는 겁니다. 자, 볼게요. 탕부력도 그랬고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중국어 초기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자 선행지식과 중국어 학과에 관련되어 있는 면접 문항이겠죠. 계획서를 작성해 해당 연구의 목적이 내가 교사가 되고 싶은데 초등교육학과 가고 싶은데 내가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야. 가고는 싶어요. 이걸 누가 이거 해주는 어떤 그런 조언을 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근데 수학여행을 한번 이 아이가 간 거야. 이렇게 나중에 그 카페에다 임명 게시판에다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역사학과를 가고 싶은데 이제 무슨 어떤 그 유물이 있는 데로 갔나 봐요. 그 수학여행. 내가 어디를 갔다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가 아니라 연구를 했다 그러면 계획서를 작성했다 그러면 목표가 있어야죠. 무엇을 반대로 너가 그것을 왜 방문했냐죠. 너가 어떤 선생님이 어떤 역사학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앞뒤가 바뀐 거예요. 관점이 없으니까 이 생계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고 작성해야 될지도 모르고 컨설팅을 받는다면 만일 처음에 이 들어갈 때 어떻게 이걸 할지에 대한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다 잘못해놓은 걸 갖고 컨설팅을 받아본들 그걸로 대학을 갈 수 있겠는가. 시작이 중요해요. 어떻게 할지에 대한 거. 그리고 더 나가서 정말 이걸 진실로 좋은 마음으로 교육에 대한 걸 정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결과만 그렇게 곶감 뽑아 먹듯이 먹는 게 아니라 결과를 바라보면서 아이를 생각하시는 학부모님이시라면 이거를 그 아이가 내성이 아직 안 갖췄잖아요. 지금 중3에서 고1로 올라온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급속도로 바뀌고 오지선다 사지선다만 그렇게 잘 그렇게 적응이 돼 있는데 이런 세미나 수업, 관점,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목적이 있어야 이런 계획 서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특 시간에, 그 진로 선택 시간에. 이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대학도 가고 더 중요한 건 대학을 가서도 그 능력으로 이 아이가 공부를 더 풍부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대학교 현장에서 보면 수능으로 들어온 사람과 학종으로 들어온 아이와 교과로 들어온 아이가 달라요. 가장 대학에서 잘 적응하고 학과에 맞게 잘 움직이는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입니다. 자, 코로나 PCR 검사의 단점인 경제성과 사용화를 보완할 수 있는 코로나 검사기 키트를 활용하는 활동을 했는데 설계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자, 감 잡으시기 바랍니다. 뭘 정말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타임에 이걸 들어가서 해야 되는가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내신, 학생부 종합전형, KU 자기 추천 전형 50% 컷과 70% 컷, 70% 보시면 될 거예요. 국어 국문과가 3.87까지 들어갔어요. 2022학년도 전형 결과예요. 그럼 내가 2.25로
3.0으로 건국대학교에 넣었는데 왜 떨어졌을까? 여기 보면 지금 철학과는, 사학과는 보세요. 2.80이고 철학과는 3.93이었어요. 학과마다 약간씩 다르긴 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철학과에 나는 50%, 70% 컷보다 더 높은 점수인 3.0을 넣었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진 학생도 있죠. 왜 떨어졌을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성적은 높았는데 왜 떨어질까가 아니라 이걸 다 여러분들이 생기부에 구현이 되셨나요? 여기서 하라는 대로 이렇게 이런 영역들이 생기부에도 구현이 되고 여러분들이 능력이 길러지셨나요? 건국대학교 커트라인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자, 이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건국대학교 2022학년도 학생부 종합 KU 자기추첨전형 최종 합격자 학생부 교과 성적이에요. 한산 등급. 보세요. 중어중문학과는 4.5, 4.05에 찍혔어요. 4.05. 그다음에 건축학과는 이거 충원 인원이 21명이었는데 3.4, 04, 3.04에 찍혔죠. 지금 경희대학교하고 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약간 공기 흐름이 다르죠. 3점대 중반까지도 넘어가면서 심지어 3점대 후반 아직 4점대도 보이고 있어요. 4점대 영어 영문, 중문 이렇게 보이고 있죠. 조금 더 내신 컷이 낮아집니다. 4점대가 건국대학교를 못 간다고요? 물론 4점대가 많이 건국대학교를 간 건 아니죠. 4점대도 있다는 거지만 그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4점대가 건국대학교를 못 간다. 그래서 내가 갈 수 있는 4점대인지 똑같은 4점대라도 똑같은 3점대 중반이라도 갈 수 있는 3점대인지 못 가는 3점대인지를 아셔야 돼요. 나는 갈 수 있는 3점대인데 이렇게 지금 준비를 다 이 영역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혹은 교과목 세특 선생님들이 혹은 담임 선생님이 이런 걸 몰라요. 내가 그걸 어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준비를 맞춰서 하고 있고 조목조목 항목이 이런데 지금 생기부에서 나는 이런 걸 하고 있어서 이 항목에 대한 건 위계성을 나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고 선생님한테 학생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 선생님이 이걸 잘 모른다고 하면.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너는 4점대고 3점대인데 무슨 건국대야. 딴 데 났어. 이렇게 되면서 이 아이의 꿈이 박살나는 겁니다. 우리 학부모님도 우리 아이가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 한 명도 없으실 거예요. 우리 학부모님들의 어떤 정확한 플랜의 선택과 관점과 관심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똑같은 3점대라도 건국대학교에 갈 수 있고 2점대라도 건국대학교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신만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누가 그럽니까? 여기 나오는데. 잘 생각하세요. 정말 학생부 종합전형만 15년, 16년 가르쳤던 강사가 말씀드립니다. 가르치고 있는 강사가 말씀드려요. 어떤 게 중요한지를 잘 보시고 전략을 세워나가시고 입시는 공부는 절대 단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입시 공부는 꾸준한 노력과 방법으로 되는 겁니다. 자, 건축학부 3.04, 그 다음에 화학공학부 2.23, 그 다음에 생물공학과, 이 건국대는 생명바이오는 세잖아요. 1.96 학종에서. 그 다음에 행정학과 3.17, 경영학과 4.3이에요. 파이널 70% 컷이 4.32, 글로벌 비즈니스. 그러니까 4.32만 붙는 건 아니겠죠. 더 앞에 있는 게 붙겠죠. 공부를 못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4점대라도 갈 수 있는 4점대를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렇죠? 그 다음에 수의학과가 1.33. 이 건국대학교 수의학과는 우리나라 최고의 수의학과 아닙니까? 서울대학교 의대가 1.3에서 커트라인이었어요. 그렇죠? 거의 뭐 동등하죠. 그 다음에 일어영문학과가 4점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의생명공학과 2.38이에요. 기간이 중요하고 시기가 중요합니다. 이미 다 흘러가서 놓쳐서 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와서 그것도 뭐 한 해 만에 고른다.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자, 제가 지각 있는 학부모님들이라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저희 강의를 통해서 새롭게 많이 느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엔 다른 대학 갖고 이제 여대를 갖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대는 여대 특성상 또 다른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 남남자 학생들을 위한 남학생들을 위한 남대는 없죠. 여대가 많아요. 전략입니다. 여대에 대한 학생부 종합전형 또 준비 방법과 입결 그 학생부 종합전형 내신 말씀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